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번째 과목 상담 이론에 대해서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하여튼 제가 강의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올 여름부터 강행군을 계속해서, 정말 피로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그냥,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했지만 저도 올 여름에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피로가 계속 안 풀려요. 그 번아웃 상태, 아주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촬영 준비하고 촬영하고 하다가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촬영을 마치고 호텔에서 오늘 자고 이렇게 촬영에 임했습니다. 집이 제가 사는 집이 광명이거든요. 광명. 촬영하는 스튜디오는 강남이고, 여기 강남 순환도로 공사하는 바람에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너무 왔다 갔다 2시간씩. 이건 막 피로가 막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촬영하고 2시간 동안 또 운전하고. 그래서 어저께는 그냥 마음 먹고 호텔에서 푹 잤습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좀 뽀송뽀송하게 좀 화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좀 풀리고 좀 힘이 납니다. 이제 소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잘 여러분 이제 축적해서 또 강의에 몰입을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잠이 보약이다. 아주 잠 푹 잡습니다. 맘 먹고. 그래서 또 여러분께 이렇게 이쁜 얼굴로 또 앞에 섰습니다. 자, 본 강의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강의 이 상담 이론은 이번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속전속결로 포인트 잡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공부는 나올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게임의 법칙입니다. 답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잔소리 정말 엄청나게 하지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맞추는 게임이다. 공부하지 말고 답을 찾자, 이런 마음으로 쉽게 접근하십시오.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읽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데 왜 이걸 봐요? 옳지 않은 걸 봐야죠. 그래서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이고 얘들은 얘를 가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가리는 역할을 자꾸 보면 헷갈려요. 얘를 보고 필요하면 보고 필요 없으면 안 보고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상담 대상자는 자발적인 신청자로 제안한다. 상담을 어떻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전적 요인만 해당된다. 환경적 요인만 해당된다. 이런 것들은 다 삑살이에요. 삑. 여기도 제안한다. 상담 심리는 보통 이렇게 융통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인 신청자, 비자발적인 사람도 상담을 해야지 제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사실 진짜 설명하기도 거시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비스 문제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저 같으면 안 봐요. 어차피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상담자, 내담자 상관관계 있어야 된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일반 대인 관계가 상담 관계는 다르다. 조력하는 과정이다. 이걸 저거 딱 그냥 초등학교 한 2학년 수준이지, 이런 건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또 노트에다 적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77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내담자에 대한 사용한 방어 기제는 나왔습니다. 방어 기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정답 체크하면 투사예요. 투사가 뭐예요? 쉽게 남 탓한다.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이게 투사예요. 그러니까 길면 안 돼요, 공부가. 그래서 우리 청소년 상담사 이렇게 주로 학부에 나오신 분들은 깊이 있게 공부했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 있어요. 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카페에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학부 공부는 너무 깊이 있게 했는데 공부는 공부지만 답을 못 찾겠어요. 그거는 하나마나 공부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은요, 학부 학위 받는 게 아니에요. 증을 따야 돼요. 증을 따려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골라내야 돼요. 답을 골라내는 기술을 배우는 게 강의거든요. 남 탓 나왔죠. 중학생인 세준이는 이성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였다. 주호서 문제는 자신의 관심이 없는데 어떤 여학생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공부에 방해된다고 하는 것이다. 얘도 약간 세준이도 똘끼가 있는 거네요, 지금.
세준이는 그 여학생이 자신을 좋아하는 증거라고 몇 가지 사건을 얘기했지만 상담자는 그러니까 지 혼자 좋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이성 문제로 상담을 주어서 문제는 자신은 관심이 없는데 어떤 여학생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공부가 방해가 된다. 이 여학생 안 좋아하거든요. 지가 공부를 못하니까 괜히 이 여학생한테 남 탓하는 거죠. 투사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방어기제에서 다 배웠을 겁니다. 어가 무의식 세계로 집어넣는 거, 여우와 심포도 합리화시키는 거,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그래서 구실 나오면 합리화, 여우와 심포도 나오면 합리화, 반동형성, 반대로 행동하는 거, 치환, 뭐 맞바꾸는 거죠. 치환을 다른 말로 대치라고도 하죠. 꽝 대신 닭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78번 합니다. 다음 현상을 설명하는 인간 중심 개념, 인간 중심, 뭐 내담자 중심 또는 뭐 비지시적 상담 이론 칼 로저스가 주장했죠. 뭐 여기서 쭉 보게 되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은희의 어머니는 우리 청소년 상담사는 이렇게 길어요. 지문이 이거 잘못 2번 읽으면요 시간 초과거든요. 여기서 1분 이내에 마킹까지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탁 던지면 탁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은희의 어머니는 이거 24시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을 깨끗이 정돈할 때마다 칭찬하셨다. 성격이 털털한 원래 은희는 털털해요. 근데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어머님의 가치에 따라가는 거죠. 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친구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청소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없다. 왜?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엄마의 가치에 맞추려고 삐에로 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상담 심리는 딱 하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제일 귀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내가 제일 존귀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온 우주하고도 안 바꿀 만큼 아주 존귀한 존재로 본다. 그만큼 사랑한다. 내가 제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인데 엄마한테 맞춰. 엄마의 가치에. 엄마가 깔끔하니까 정겨운 엄마한테 칭찬말을 해서 아유 우리 딸 청소했어? 그러면 엄마 청소했어? 아유 착한 나 이거 하려고. 이거 피해를 주는군요. 그래서 엄마의 가치에 맞춘다. 가치의 조건. 정답 3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79번 여성주의 상담 나오면 대부분이 밀러예요. 여성주의는 주로 관계적 문화, 관계지향적이. 그래서 여성분들은 주로 이제 관계지향적이지 않습니까?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여자들은 뭐 하루에 몇만 마디의 말을 해야 된대요. 남자들은 그 반만 해도 되고 이렇게 관계지향적이고 그래서 서로 친밀 때도 높고 막 그렇습니다. 또 문화적, 문화적은 텔레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관계 문화적 이론. 우리 집에도 전 촬영하면 막 목이 여러분 촬영 한 30분 하면 진짜 기진맥진합니다. 촬영은 진인 빠지는 작업인 것 같아요. 카메라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보고 지금 혼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애드립도 쳐야 되고 또 상황에 맞게 설명도 여러분께 해드려야 되고 제가 이렇게 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주의 상담은 이건 재미없거든요.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거니까. 그러려면 진이 빠져요. 집에 가면 진이 빠지는데 아내가 여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래네. 와이프는 저하고 자꾸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어땠어? 오늘 촬영 뭐 했어? 그럼 힘들어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또 그럼 촬영 잘했어 이렇게. 그리고 대화 다 끝나면 텔레비 봐요. 문화적. 그래서 관계 문화적 나오면 밀지 마 밀러. 그래서 관계 여보 밀지 마 밀러. 그래서 관계 문화적 밀러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관계 지향적이잖아요. 뭐 대화하기 좋아하고 남자들은 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문화적이다. 문화적 가치를 문화 선택하면 여성분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포인트만 잡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남편이 텔레비 너무 많이 보거든요. 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이그잼플 예를 들는 거니까 애기씨를 뿜어내는 거니까. 여보 왔어? 자꾸 관계지향주의다. 아 밀지 마. 밀러. 80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슬리비가 고착되어 있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참복기, 성기기 또는 생식기, 뭐 이렇게 뭐 성장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여기에 어떤 것들이 해결되냐 나오면 그냥 뒤에 설명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근데 문제를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다 뻔해요. 문제 나올 거는. 문제 나올 건 여기 예뿐이 없어. 예.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얘만 알면 돼요. 학문기. 예를 들면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프로이드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이런 거. 저는 몰라요. 프로이드가 얘기했으니까. 근데 프로이드 죽었어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프로이드가 볼 때 학문기 부모가 똥오줌을 쌀 때 이걸 잘 제때에 잘 갈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모가 너무 결벽증으로 그냥 똥 싸면 거기다가 물로 닦고 물티슈로 닦고 그냥 빨가들어 그냥 뭐 애를 그렇게 막 똥을 닦으면 깔끔 떨면 결벽증이 생긴다 이거. 나중에 또 똥을 안 닦고 방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똥이 굳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인색해진다 이거. 아주 옹색해진다. 그렇게 고차가 된다 이겁니다. 프로이드가 얘기했으니까 그건 저는 몰라요. 그래서 결벽증이나 인색함으로 고착이 된다. 똥을 잘 쳐주면 똥을 너무 깨끗하게 치면 결벽증, 너무 안 쳐주면 인색함. 이렇게 고착 현상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때가 언제요? 똥과 연결됐으니까 항문기다. 그래서 이렇게 똥을 입으로 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똥, 항문기, 결벽증, 인색함. 남근기는 하나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일렉트라 컴플렉스, 그래서 뭐 거세 불안이 있고, 뭐 남근 선망이 있고. 자, 이거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게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하면 남근기 뭐 이렇게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여기서 돈을 안 써요. 돈을 아껴야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슬리비는 외로움에서 상담자 아까와 친구 거의 어울리지 않는다. 돈 때문에 인색하죠. 항문기. TV 보니까 언뜻 보다 보니까 뭐죠? 그 동상이몽인가? 거기에 보면 그 중국 그 왜 남편이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누구더라? 하여튼 TV를 잘 안 봐서 거기 그 나오더라. 부부싸움 내용이 돈 때문에 돈 아껴라 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에서 막 이혼 얘기까지 막 가더라고요. 막 살벌하게. 앞으로 못 살아 막 남편이 그러니까 돈 아껴 왜 돈 써? 막 이렇게 돈 제발 좀 돈 하지 마. 돈이야 돈 막 돌아버리겠어 돈. 그래서 그 여자분들은 아마 항문기에 고착화 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81번 가죠. 상담의 이론적 접근의 주요 상담 목표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뭐 정신분석, 자, 인지치료, 대가리 인지, 현실치료, 관계형성. 그래서 관계형성을 잘해서 현실적으로 잘 살자. 행동치료, 부정행동을 잘 없애서 올바른 행동으로 하자. 뭐 쉽잖아요. 실존주의, 생활양식. 실존주의는 그냥 철학적 배경을 갖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람 죽으니까 살 때 잘 살자. 이게 실존주의예요. 생활양식의 이해는 생활양식은 아들러의 개인주의죠. 아들러. 그래서 생활양식 아들러의 개인주의 심리학에서 성장 배경이나 출생 순위에 따라서 지배형이냐 기생형이냐 도피형이냐 또는
뭐 사회형이냐 뭐 이렇게 생활 양식을 네 가지로 나왔죠. 그래서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 건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이론이다라고 보고요. 아들러 나오면 사회적 관계를 강조했고요. 또 생활 양식을 강조했고 그렇다. 82번 갑니다. 효과적인 상담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건 뭐예요?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자가 설정한다. 웃기지 마라. 항상 결정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양립 가능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의 목표 아주 중요해요.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한다. 또 목표는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상담자의 능력과 부합.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상담자가 혼자 결정하면 안 되겠죠. 목표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내담자와 함께 설정한다. 뭐 같은 맥락이죠. 또 서로 양립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직업상담사에서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직업상담사 1차에도 똑같이 나오고 2차 실기에도 뭐 상담의 목표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쓰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 상담사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상담학 심리학은 내용이 7, 80%가 겹쳐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할 겁니다. 82번 해결됐습니다. 이 해결됐으면 이건 서비스죠. 구체적이어야 한다. 달성 가능해야 한다. 측정 가능해야 한다. 준비들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쓰면 직업상담사 실기 문제의 정답이겠죠. 그때는 직업상담사 할 때는 제가 또 안내를 할 거고 여기서는 상담자가 설정한다. 웃기지 마라. 같이 설정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3번 갑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나타내는 기법을 순서대로 옳게. 이런 것들 고민하면요. 이거 5분, 10분 가요. 그러면 벌써 시간 초과로 불합격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 초과로 불합격돼요. 보통 요즘은 영어 수능 때도 영어 문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수학도 이제 나올 거 뻔해요.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언어 변별력, 언어 영역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요. 지문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지문이 전문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지문 읽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래서 꼭 언어 영역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부럽다. 이건 이제 극대 수행 검사라고 하거든요. 우리 심리 측정 및 평가에서 나오는 극대 수행 검사.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수행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생각 2번, 3번 하면 시간 초과됩니다. 그러니까 탁 보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훈련해야 돼요. 엑기스를 뽑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미리 체크해서 안면 타당으로 자꾸 여러분 것을 만들란 말이에요. 자꾸 가리지 말고. 가려봤지 뭐 할 거 이거. 시간 낭비지. 이거 해결하려고 10분 다 가고. 뭐하라 그래요. 거꾸로 돌려서. 얘만 보고 얘는 바이러스니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가야지. 이거 반영은 받아주는 건 반영. 받아준다. 누구를? 내담자의 감정을 상담자가 동일한 말로 받아준다. 부원해주는 거예요. 부원해주는 것은 이제 부차적으로 설명해요. 그렇군요. 제가 너무 외로웠어요. 이러면 외롭고 슬펐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죠. 받아준다. 반영. 동일한 뜻의 말로 받아준다. 반영. 그러니까 동일한 뜻의 말로 나오면 받아준다. 반영. 모호한 말을 명확하게 명료화. 상호작용이 서로 내담자하고 상담자하고 상호작용을 잘 해야 되는데 상호작용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적개심이 든다든지 아니면 또 분위기가 싸한다든지 서로 말이 또 안 통한다든지 이럴 때는 빨리 상호작용을 해야죠. 어떻게 빨리? 즉시 해야죠. 즉시성. 상호작용 나오면 즉시성, 찌찌뽕. 많이 볼 거 없어요. 상호작용 언제 해야 된다고요? 빨리 해야 된다. 상호작용을. 왜? 점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빨리가 뭐예요? 즉시성. 상담자가 치료 목적으로 내 경험을 드러낸다. 자기 개방. 얼마나 쉬워요. 글씨만 겁나 많고 복잡해 보이지.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런 분이 나오면 오케이. 동일한 뜰
명판용, 상호작용, 즉지성, 명확하게 명료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다. 자기 개방. 너무 쉽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난 몰라.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공부 진짜 한 달도 길어요. 뭐 할 게 별로 있어야 말이죠. 강의 들으면 다 하는데. 84번 합리.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 단순히 그거예요. 지금쯤 제 말 안 할 거예요. 처음에 OT 할 때는 이해를 못 해도 이런 문제 갖고 한 달 공부하나 이런 문제 갖고 1분 공부하나 1분 공부한 사람이 현명한 거예요. 한 달 공부해서 야, 참 성실하네. 야, 노력하다. 공부 많이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유의학 효과예요. 그냥 헛발질한 거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만. 만약에 여기 집이에요. 집에서 광명 집에서 여기서 강남 내비키고 빨리 오는 게 제일 빨라요. 목적이. 이게 합격이에요. 합격. 집에서 합격.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싫어요. 일단 저는 부산 찍고 갈게요. 그래서 집에서 부산 갔다가 광주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 3박 4일 동안. 야, 진짜 열심히 운전했네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캐트레이!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도 똑같아요. 야, 1년 동안 진짜 많이 했다. 정말 노력파야. 그거 게토레이예요. 게토레이. 그러니까 그냥 엑기스만 짝 찍으면 사실 한 달도 길어요. 제 성격이면 딱 7과목이 6과목이죠. 6과목. 6과목이면 저 같으면 딱 6일, 12일이면 딱 작전 잡아요. 6일 하루에 한 과목씩 뛰고 6일 복습. 뭐 답 나오는데 얼마나 쉬워요. 너무 쓸데없는 걸 공부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청주문 카페.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썼다가 제가 지웠어요. 다른 데는 한 과목당 2인강이 70강 50강인데 왜 청류문 카페는 5강뿐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5강. 혹시 다 빼먹은 거 아니에요? 쟤는 참 속상해요. 50강, 70강을 5강으로 엑기스 찍으면 5강만 하면 다 붙는데 50강, 70강 들으려면 3개월 걸려요. 3개월. 3개월 헛고생한 거예요. 이런 걸 듣고 있어요. 우리 청년문 카페는 합격할 수 5강만 들으면 합격이다. 이거 진짜로 한 1000만 봐도 진짜로 안학권 강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믿음 천국 부시죠.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합격입니다. 그리고 합격 쓰기 우리 카페에 써주셔서 우리 합격 쓰기 도배하는 건 그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저는 엑기스를 모아서 여러분께 쉽게 설명하는 게 제가 드리는 선물이고 기브 앤 테이크죠. 저는 엑기스를 모아서 여러분께 홍삼 엑기스를 쪽쪽 드시라고 여러분께 드리고 여러분들은 쪽쪽 빨아들여서 합격하신 다음에 합격 쓰기 올려주고 기브 앤 테이크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사실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제가 강의 보면 모든 강의는 수험수는 한 달이면 다 끝나요. 합격이. 더 가면 이건 에너지 허비예요. 허비. 나올 거 뻔한데 뭐하러 쓸데없이 공부해요. 50강 70강을 들으면 이 중에 만약에 5강이다. 그러면 50강이다. 45강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공부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바이러스 먹은 거예요. 바이러스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5강 들으면 충분해요. 우리 강의 보세요. 5강, 4강. 아무리 길어야 6강입니다. 5강, 4강, 6강 하루면 다 들을 수 있어요. 한 과목.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 만난 여러분들, 우리 청년문 카페를 만난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분들입니다. 합리정서, 합리정서 행동 이론이라고도 하고 인지정서 행동 이론이라고. 인지, 대가리가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됐다. 왜 안 된 걸 뭐라고 그래요? 비합리적 신념이 됐다. 그래서 A, B, C, D, 1. A. 선행 사건이 이루어지고 B.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생겨서 C. 결정이 났고 디스풋 논박을 통해서 또 효과를 본다. 그래서 D. doing이 아니라 뭐예요? doing은 현실 치료 어떤 현실 이론에서 WTEP 원한다
행동 평가 계획에서 현실 치료 상담 또는 현실주의 상담 이론에 나오는 거죠. 85번 합니다. 뭐 내용들은 여기 써 썼는데요. 여기서는 이 순서가 시험에 잘 나와요. A, B, C, D, E 이 순서, 선행사건, 신념체계, 결과, 논박, 효과. 뭐 영어는 외울 거 없습니다. 이 순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번. 문제가 일어나는 건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비합리적 신념체계다. 그래서 B에서 일어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뒤집는 방법은 무엇이다? 논박이다.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문제 해결하는 단계는 언제다? 디스풋 논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해결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85번 합니다. 현실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체크하고요. 왜? 얘가 주인공이니까. 개인은 현실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현실을 지각하는 건 맞아요. 개인은. 근데 현실 그 자체를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왜? 개인마다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각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보고요. 다음 나고 나머지들은 또 부가적으로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담자가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요소가 나왔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억날 겁니다. 뭐 3R이라 해서 옳고 그름, right and wrong.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고요. 옳고 그름. 또 현실적이다, 리얼리티. 그래서 현실성. 책임성. 내 인생에 책임을 져라. 뭐 그래서 responsibility라고 하죠. 3G라고 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명을 허용하지 않아요.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행동이라는 말도 잘 나오는데 전행동은 미리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앞전자가 아니라 전체 행동을 토탈. 전체 행동은 뭐냐면요. 뭐 이제 글래스라는 사람이 보통 이제 자동차 바퀴 4개를 생각해서 이렇게 전체 행동으로 현실적으로 굴러간다 이겁니다. 앞바퀴에는 뭐예요? 행동이라고도 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앞바퀴가 굴러가야 되니까. 어떻게 굴러간다? 생각을 하면서 행동해라. 생각을 다른 말로 의식하면서 행동하라. 그래서 앞바퀴가 가면 뒷바퀴가 따라가죠. 뒷바퀴는 뭐예요? 느낌, feeling, 느낌이 있고 여기는 뭐 신체적 현상, 신체적 행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이 마르다. 물을 먹어야지. 이런 거. 육체적 현상, 신체적 현상, 뭐 이런 거.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전행동의 단계다. 이건 4가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앞바퀴 이게 제일 중요하죠. 행동, 활동, 생각, 의식 같은 느낌입니다. 느낌, 그래서 신체 활동 또는 신체적 행동, 이렇게 육체적 행동,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 나왔죠? responsibility, 책임을 강조한다. WDEP에서 P는 뭐예요? E는 평가죠. 그래서 evaluation, 평가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이런 내용들은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86번 갑니다. 개인 심리학,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릴이네요. 기억 릴이다. 인간을 분리할 수 없는 전체적인 존재로 봤다. 그래서 스승 프로이드는 인간을 분리가 가능한 존재로 봤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스승의 반발해서 아들러가 이론을 낸 게 인간은 분리할 수 없는 전체적 존재이다. 리비도는 뭐예요? 프로이드죠. 결정론 누구예요? 프로이드다. 그래서 리을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이어가는 유대감, 즉 공동체성이 뭐예요? 사회적 관계적. 그래서 사회적 나오면 아들러다. 그래서 공동체적 아들러, 전체적 존재다. 그래서 기억 리다. 이거 쉽게 여러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추가 설명들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87번 교리 분석이죠. 에릭
번의 시간의 구조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시간의 구조가 뭐 거창한 것 같죠. 그래서 교리 분석 서로 교류하는데 시간 구조화, 시간 떼우기, 시간 떼우기 얼마나 쉬워요. 참 쉬운 내용을 무슨 뭐 거창하게 나와요. 시간 떼우기. 누구끼리? 끼리끼리 또래 집단. 끼리끼리 시간 때울 때 뭐 하냐 이거예요. 이게 시간 구조화예요.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다.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또래 집단이 끼리끼리 집단이 있어요. 이 끼리끼리 집단은 지들끼리 몰려다녀요. 화장실 갈 때도 지들끼리 몰려가고, 간식 먹을 때도 지들끼리 몰려가고, 밥 먹을 때도 지들끼리 다니고, 이런 집단이 되려면 시간을 이건 집단에서는 어떻게 시간 때우냐 이거예요. 서로 끼리끼리니까 친밀하겠죠. 끼리끼리니까 소위 일도 하겠죠. 또 끼리끼리니까 차단 폐쇄도 하겠죠. 폐쇄죠. 아무거나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니네 뭐해? 너 가! 우리 모임 아니잖아. 이런 거죠. 또 의식, 의례. 끼리끼리니까 지들 또래 집단에 뭐 의리가 있겠죠. 자, 반가! 뭐 이렇게 해서 아샤! 뭐 이렇게 뭐 의식, 의례가 있겠죠. 이런 거죠. 여기서 뭐 소일 활동도 있죠. 소일거리도 있고 활동도 하겠죠. 무슨 활동할까요? 끼리끼리 게임하겠네. 그래서 게임. 활동, 게임 이런 거 한다 이거예요. 끼리끼리. 이걸 시간의 구조화라고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라켓은요. 보통 라켓 감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배드민턴 라켓, 테니스 라켓이 아니라 라켓 감정. 그래서 교류 분석에서 이면적 교류 또는 이게 묵시적 교류 뭐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감정을 속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감추고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 감정이 아닌 숨기는 감정 이걸 이제 라켓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엄마가 먹을 거를 줬어요. 김밥을 줬는데 김밥이 싫어요. 안 먹고 싶어요. 김밥 맛있지? 근데 맛없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엄마 진짜 맛있어. 이렇게 사실은 싫은데 이런 걸 라켓 감정이라고 합니다. 공생은 아니다. 이것도 뭐 서로 끼리끼리 어울리는데 뭐 공생까지 가갔어요. 공생하면 공멸한다. 공생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8번 상담자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니은 디귿 리이네요. 옳은 것.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따르는 예방교육을 그렇게 해야겠죠. 또 성적이 떨어져 하는 데서 면담도 해야겠죠. 소극적인 아동에게 주장훈련도 해야겠죠. 이거 다 맞겠죠. 이건 상식 아니에요. 이거 읽어보면 첫 보면 알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이죠. 밀린 임금까지 받아주는 시간은 없어요. 상담사는 이거는 진짜 서비스. 무슨 상담사가 밀린 임금을 받아줘요. 설명하기도 창피하겠죠. 89번 갑니다. 접수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내담자를 격려하여 호소문과 관련된 감정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제가 치과를 한번 가봤어요. 치과를. 그래서 여러 번째 강의를 하다 보면 이가 제가 앞에 이가 고르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발음이 좀 새는 바람도 나오고 새는 바람이 나오니까 혀도 좀 아프고 또 모양도 좀 이렇게 안 이뻐 보여. 저도 여러분께 이쁘게 보이고 싶은데 치과를 상담했어요. 그래서 이 이빨 이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쁘게 나오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빼갖고 여기랑 걸면 된대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발음도 잘 나오고 이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께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이제 갔어요. 견적이 얼마가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랬더니 치과 갔더니 치과 선생님이 직접 상담을 안 하더라고요. 치과 상담실장이 있더라고. 상담실장에 사진도 찍어보고 또 검사도 해보고 또 이런 거 또 뭐 이런 거 다 체크하더라고요. 비용은 얼마 나오고 이게 상담실장이 접수 면접자예요. 이제 이해가 금방 되죠.
그래서 자, 이는 언제부터 괜찮나요? 양치는 어떻게 하고요? 이는 빼면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경비는 얼마 들어가고요. 시간은 얼마큼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오리엔테이션처럼. 이게 상담 실장의 접수 면접자예요. 그래서 넘겨주면 의사 선생님이 자, 와보세요. 이거 빼고 이렇게 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치과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내담자를 격려하고 호소문과 관련된 감정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접수 면접자가 아니라 뭐예요? 상담자가 하는 거죠. 이제 이해 금방 됐죠. 그렇죠. 접수 면접 주된 기능은 상담에 필요한 내담자의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상담 실장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접수 면접자가 심리검사를 상담. 누가 심리검사? 상담 실장이. 접수 면접자는 내담자 상담을 통해 연결. 그렇지. 누가 연결해? 상담 실장이. 접수 면접에서 상담자 이명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그렇지. 누가 관찰해? 상담 실장이. 그래서 안 받고 싫어 안 받고 싶은데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관찰해야겠죠. 금방 이해됐죠. 그래서 저도 직업병이에요. 치과 갔다 오다가 그 상담 실장님이 우리 접수 면접자네 이런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금방 이해됐죠. 이 문제 엄청 잘 나오거든요.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요. 청소년 상담사 3급에서. 그래서 이 접수 면접자는 과목마다 다 나와요. 이거 꼭 나와. 이거 무조건 4점짜리예요. 심지어 면접에서도 필수 문제예요. 그래서 접수 면접자의 내용들의 어떤 걸 접수 면접자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참고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면접 특강할 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90번 갑니다. 상담자와 첫 면담 준비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면담이에요. 체크 포인트 하게 되면 내담자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기 위해서 상담 신청서를 활용하지 않는다. 상담자가 첫 면담에 상담 신청서를 쓸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치과 갔으면 치과 하루에 양치를 몇 번 한다. 또 왜 일을 하고 싶은가? 청주목 카페에서 회원들한테 잘 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신청서를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활용을 해야 된다. 나머지들은 읽어보면 다 알 겁니다. 91번 갑니다. 다음의 대화에서 상담자가 활용하고 있는 상담 기술은 즉시성. 즉시성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상호작용이다. 문맥이 연결되어 즉시성 상호작용이 안 될 때 즉시 해결하라. 경수가 상담하는 내내 평소와 달리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인 것이 불편한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경수 망설이며 선생님은 큰 누나하고 동갑이잖아요. 어떻게 사춘기 남자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도 큰 누나처럼 저를 야단만 칠까 불편해요. 뭔가 거리가 생겼죠. 상담사와 내담자가. 그러면 거리를 좁혀야겠죠. 언제? 즉시, 즉시성. 즉시성에 해당한다. 왜?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면요. 즉시성만 나와야 돼요.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이런 걸 보면 또 헷갈려요. 답을 또 가리거든요. 근데 공부를 이렇게 해요. 얘 보고 또 얘 노트 정리하고 얘 노트 정리하고 얘 노트 정리하고 얘까지 문제 적어서 심지어 이거 한 문제 하는데 1시간 동안 개투레이에 개투레이. 이런 문제 나오면 즉시성 끝. 넘어가십시오. 92번 갑니다. 상담자 윤리기준, 윤리기준 이건 서비스 문제에 옳지 않은 것 당연하죠. 쉬워요. 상담자와의 전문적 치료에 법률적 책임 면제. 뭘 법률적으로 책임 면제? 책임을 책임져야죠. 가장 얘가 뭐예요? 주민번호 쓰는 거, 또 전화번호 하는 거 이런 거 다 공개하면 정보처리법에 다 걸리죠. 그래서 책임 면제, 책임을 져야 된다. 끝. 93번 갑니다. 체계적 둔감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체계적 둔감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는 뭐냐면요. 불안이나 공포를 없애는 것을 줄이는 것, 점점점 줄여서 없애는, 소거시키는 것이 체계적 둔감화예요. 그러니까 불안 감소를 없애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정답 체크하면 기억, 니은, 티귿이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에 기초한 행동 치료 기법이다. 고전적 조건, 어떤 조건화시키는 거죠. 조건화시켜서 조건별로 체계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의 3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근육 이완,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다음에 불안이계 목록을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킨다. 이렇게 조건을 따라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불안이계 목록을 작성해서 불안과 공포를 소거시키는 거.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에 해당한다. 특정한 불안 나왔네요. 또 이완 불안이계 목록 둔감 나왔네요. 심상법, 홍수법. 심상법, 홍수법은요, 불안한 것을 팍 터트리는 건데 달리 불안 유발 심상에 노출되지 않는다. 심상적 노출법과는 달리 불안 어차피 체계적 둔감화, 주장훈련, 홍수법 이런 건 다 불안 감소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 유발 심상에 노출되지 않는다, 노출된다. 그래서 4, 2, 1번이 삑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4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상담자가 실존 치료적 접근으로 시도할 수 있는 개입 방법과 그 예가 옳게 짝져진 것은 보면 중학생인 진우는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데 지나치게 몰두해서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 운동기구로 운동하느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 문제로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해야 했다. 집착병의 집착, 강박, 집착, 운동만 계속 이럴 때 하루 종일 운동 외에 다른 거 잠도 자지 말고 이것만 해라. 운동만 해. 그럼 운동이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 역설적 의도죠. 더해. 담배 피고 싶어? 펴. 그래서 그냥 담배를 그냥 입에 10개씩 물어넣고 계속 펴. 10개 끝나면 또 펴. 또 물어. 24시간 물면 담배 안 필게. 역설적 의도. 술 먹고 싶어? 술 먹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쳐먹어. 그래서 먹다가 안 먹을래요. 역설적 의도. 그렇죠.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그냥 뭐 철학적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도 있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죠. 탈수권은 참고적으로 알아서 탐수권. 실존주의에서 나오는 건데요. 너무 인간 다 누구나 죽어. 피해자급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다 인간 죽어. 도찐 객기냐. 도낀 객기냐. 그러니까 네 인생 좀 잘 살아라. 이게 실존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맨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서 숙고, 생각을 탈피해라. 이게 탈숙고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공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소년 상담사도 공부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년 상담사 학부 4년치 책 다 보고 또 보고 헷갈리고 보고 싶어도 보고 싶고 또 보고 계속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면 또 헷갈리고 그런 사람한테 필요한 건 탈숙고예요. 너무 생각하지 마라. 청년부 카페에서 그냥 답만 외워라. 탈숙고. 제가 성격 고치세요. 답만 보세요. 포인트만 잡으세요. 다 보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탈숙고예요.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엑기스만 쪽쪽 뽑으면 된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5번 종결, 상담 종결 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내담자의 이전 상담을 종결하는데 이전 거까지 보겠습니까? 이전 거 볼 시간이 없겠죠. 이전 건 아니다. 끝. 이건 서비스 문제입니다. 96번 갑니다. 인지적 왜곡의 유형과 그 예가 바르게 짝정. 인지적 왜곡. 인지가 뭐예요? 우리가 코그니티브 이런 거 하지 말라겠죠. 대가리. 왜곡은 삑사리. 그 인지적 왜곡은 뭐예요? 대가리가 삑살이 난 유형이에요. 맛이 같다는 거죠. 그 얘가 바르게 짝정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나의 별명을 부르는 것은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별명 이뻐서 부를 수 있잖아요. 이뻐서 아유 이쁘다 부를 수 있는데 성적이 나쁘다고 나를 별명을 불러? 이렇게 지 맘대로 생각하는 거죠. 지 맘대로 생각한다. 임의적 추론 또는 다른 말로 자의적, 본인 스스로 자의적 추론. 이거 미친 거죠. 미친 종류예요. 인지적 왜곡의 유형은요. 미친 종류예요. 대가리가 미친 유형. 쉽죠. 그래서 과잉 일반화, 하나의 사건을 보고 전체를 다 판단하는 거. 개인화, 모든 저하고 상관없는데 다 지 얘기하는 것처럼 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나가는데 친구들이 우연하게 말이 다 끊겼어. 그런데 지금 왜 말 안 해?
니들 내유겠지. 내유겠지. 뭐라고 했어? 니네 고소할 거야? 이거 미친 거죠, 개인화. 의미 확대. 나는 어디 가든지 의미 확대. 의미 확대면 축시거든요. 나는 청소년 상남자 상급 불합격 되면 자살할 거야. 미친 거죠, 이런 거. 이분법 사고, 도 아니면 뭐 이런 거, 여러분 보시면. 임의적 치료는 자의적 해석에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오프라인 강의할 때 많이 설명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니까 핸드폰을 꺼놨단 말이에요. 당연히 꺼놔야죠. 애인이 전화가 왔어요. 애인이 전화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인이 실현당했어. 한강 가서 난 죽을 거야. 나를 싫어해서 핸드폰을 지금 꺼놨을 거야. 미친 거죠. 이런 사람은 바로 헤어져야 돼요. 97번 갑니다. 게스탈트 상담 기법 형태주의죠. 짝진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실현. 실현은 그냥 실현당했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연기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사이코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 게스탈트 역할 연기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해서 자각 또는 뭐 통찰을 하는 걸. 실현은 연기하는 거다. 실제로 연기하는 거다. 명확하고 생생한 내담자의 환경자각. 환경자각은 말 그대로 환경자각, 환경을 느끼는 거다라고 하고요. 실현은 아니다. 실현은 역할 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하기. 꿈 작업은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꿈 작업은 프로이드의 꿈의 분석, 꿈의 해석하고는 다른 거예요. 프로이드의 꿈의 분석, 꿈의 해석은 무의식 세계에서 내담자가 불안과 갈등을 느끼는 걸 알아보는 거고, 이 꿈 작업은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론수에서 했나 하여튼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김덕기 교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공부가 안 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나타났어요, 제가. 그래서 합격, 화이팅, 믿음, 천국, 불신족, 반드시 합격이다. 기 팍팍 딱 넣었단 말이에요, 꿈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탁 해소가 돼서 공부가 너무 재밌다. 이게 꿈 작업이에요. 꿈에서나마 해결됐다, 꿈 작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8번 갑니다. 실현 한번 보면, 실현은 자신에게 중요했던 과거의 어떤 장면이나 또는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장면들을 현재에 벌어지는 장면으로 상상하면서 행동을 실제로 연출한다.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느껴봐 이런 거죠. 98번 청소년 상담사가 갖춰야 될 차질이 아닌 것은 3번 역동적인 청소년기의 경험. 청소년 상담사고 역동적이건 역동적이지 않은 건 이거 경험은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건 관계가 없다. 끝. 99번 갑니다. 상담 진행 과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초기 비자발적인 내담자의 경우 상담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 비자발적 내담자라도 상담을 설정해야 된다. 이건 당연하죠. 이것도 서비스 문제입니다. 심심할 때 초기는 구조화시킨다. 중기는 학습이 일어난다.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는 게다. 이렇게 보고요. 중기에 문제 해결 과정이다. 문제 해결 과정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겠죠. 저항이 나타난다.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결기 상담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는 종결.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또 이런 거는 꼭 중기가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꼭 걸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에 걸리기 쉬워요. 중기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다. 그래서 설정하지 않는다, 설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00번 문제. 상담 기법에 관한 순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니은 티귿이네요. 그래서 과제 부여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논의하여 정할 때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과제가 있으면 더 효과적이겠죠. 자기 개방을 하는 경우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비밀 유지를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개방을 한 거니까. 자기 개방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근데 책임을 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을 수 없다. 니은 티귿이고요. 기억은 정보 제공은 글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 제공이 그러면 정보를 제공한 거지 안 제공하겠습니까? 제공하는 것으로서 내담자 스스로 정보를 찾도록 돕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고요. 해석에 앞서 모순에 직면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해석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해 주는 건데 모순을 직면시키면
해석하다가 해석이 안 되겠죠. 지적질하니까. 그래서 모순에 직면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내담자의 문제점을 상담자가 합리적으로 해석해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2-3개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쉽거든요. 야, 어려운 문제 2개 있다고 해서 어렵네. 설사 2개, 3개, 4개, 5개 있다고 칩시다. 5개는 진짜 어려워. 그럼 5개 찍으세요. 20개 맞으면 됐지 않습니까? 20개만 맞아도 충분합니다. 뭘 이렇게 다 맞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 사람은 인지적으로 그래요.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어려운 게 눈에 띄면 다 힘들어 보여요. 얼굴도 여기 점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 알아. 점이. 근데 이 점 가리려고 화장품 떡지게 바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 거울 보면 점만 보여. 이것도 이제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그냥 나왔네 비다. 어려우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공평하다. 이건 서로 잘 찍는 게 잘등이다. 쉬운 거 20개 맞히자. 이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요. 공부가 재밌고 합격은 100% 청진모 카페에서 강의 들으면 100%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자주 들으시고 꼭 100% 합격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청년 카페집 1기입니다. 그래서 1기부터 100% 합격의 신화를 만들어 보자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